함께하는 플러터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맡게 된 스타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게덱스와 게덱스 패턴을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게덱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게덱스의 특성 및 핵심 기능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며 게덱스를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월 다트도 모르던 상황에서 플러터를 빠르게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플러터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이 상태 관리에 대한 옵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태 관리 외에도 라우팅과 같은 기능에서 고려해야 할 옵션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옵션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게덱스 패키지였습니다. 게덱스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저는 구조화된 개발이 프로젝트 유지 보수 및 확장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모백스 경험이 있어 옵저버블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에 있었고 백엔드 개발을 하면서 디펜던지 인젝션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게덱스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터를 접할 때 라우팅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게덱스는 라우팅에 관한 쉬운 구문을 제공하여 모바일 개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get dialog, get snackbar 등 손쉬운 구문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게덱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게덱스 패키지는 어떤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게덱스 패키지는 공식 문서에서 스스로를 플러터를 위한 매우 가볍고 강력한 프레임워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덱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플러터 프로젝트는 획일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게덱스에서 제공하는 손쉬운 기능을 통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게덱스는 크게 성능, 생산성, 조직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덱스의 성능은 우수하며 자체적인 메모리 관리가 뛰어납니다. 스트림, 체인지 노티파이어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성능과 리소스 사용 최적화에 집중합니다. 리액티브를 의미하는 RX로 상태 관리를 하면 리소스 사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편적으로 리소스 최적화 등을 지원해준다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된 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상태 변화를 감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존성은 메모리에서 제공해주며 자체적인 성능 향상을 지원합니다. 게덱스는 사용하기 쉬운 구문 및 기능들을 제공하여 생산성 또한 뛰어납니다.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라우팅이 가능하고 get to named, get back이라는 단순한 메소드로 라우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개발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이얼로그나 스낵바 등을 get dialog, get snackbar 등 비교적 쉬운 구문을 통해 제공합니다. 보다시피 선언적인 기능이 많이 제공해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한 번씩 메소드를 찍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게덱스는 구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의존성 주입을 통해 뷰, 프레젠테이션 로직, 비즈니스 로직 등에 대한 낮은 결합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곧 기능을 잘 나눌 수 있다는 말이고, 즉 관심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구조화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제가 뷰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제 동료는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거나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보수 비용을 만들며 높은 확장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덱스의 특성을 크게 성능, 생산성, 조직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게덱스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덱스의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성능 상태 관리, 의존성 주입, 실용적인 라우트. 게덱스의 상태 관리는 크게 업데이트 메소드를 통한 일반 상태 관리와 리액티브 상태 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리액티브 상태 관리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게덱스는 의존성 주입을 지원합니다. 의존성 주입이란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것을 분리하여 외부에 생성된 객체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클래스 간의 결합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로직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덱스는 매우 실용적인 라우트를 지원합니다.
라우트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고 라우팅을 위한 toNamed, back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tX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getX 패턴은 getX로 프로젝트를 표준화하기 위한 폴더 구조로 프레젠테이션에 해당 링크를 첨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tX 패턴은 크게 패키지 방식과 모듈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패키지 방식은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UI와 유기적으로 조합을 하면서 다루는 방식이고, 모듈 방식은 하나의 페이지를 하나의 모듈로 다루며 그 내부적인 요소들을 구성하여 페이지를 관리합니다. 주로 getX 패턴의 패키지 방식은 간단하고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좋으며, 모듈 방식은 한 페이지를 하나의 모듈로 정의하는 것처럼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getX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보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구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etX 패키지를 인풋하면 원시 타입 및 모든 클래스에 대해 OBS라는 프로퍼티가 익스텐션으로 추가됩니다. 익스텐션은 다트에서 특정 클래스의 기능 확장을 위한 기능입니다. OBS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각 값들을 옵저버블한 값으로 가질 수 있으며, 타입으로는 RX 원시값 타입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트형 변수는 RX int로, 스트링은 RX 스트링으로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트 형태일 때는 RX 리스트로, 또한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하면 룰러블한 옵저버블 변수를 RxN 원시값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선언된 옵저버블 변수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getView 혹은 getFind 등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getView를 통해서 메인 컨트롤러라는 의존성을 주입받았고, 이 메인 컨트롤러는 내부에서 컨트롤러라는 멤버 변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getView는 기본적으로 내부 멤버 변수로 컨트롤러라는 의존성을 만들어주는 클래스입니다. 주입된 컨트롤러는 멤버 변수 컨트롤러로 참조할 수 있으며 OBX로 랩핑된 위젯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해당 위젯을 다시 렌더링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하나의 스크린 안에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필요할 때는 getFind 메서드를 통해 컨트롤러를 주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에서 other 컨트롤러라는 것을 getFind로 의존성 주입을 통해 가져왔고, other 컨트롤러는 OBX 내부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그 해당 위젯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줍니다. 또한 OBX를 위젯 안에서 분리되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OBX를 최상단에서 사용하여서 굳이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OBX 외에도 getX 함수에서 제너릭으로 컨트롤러를 선언하면 해당 의존성을 주입한 위젯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OBX와의 차이는 한 번에 하나의 컨트롤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로 적용됩니다. getX의 의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존성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getX는 기본적으로 put 메서드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합니다. 이렇게 주입된 의존성은 페이지가 사라질 때 자동적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생성된 인스턴스가 자동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permanent 설정을 하여 메모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에 추가된 의존성은 getFind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getLazyPut, getPut,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이 부분은 공식 문서를 확인하여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getPages에 선언된 페이지들은 각각 바인딩이라는 것을 가지는데, 그 바인딩 내부의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기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로그인 바인딩은 로그인 스크린에서 사용되는데, 로그인 스크린이
화면에서 사라질 때 이 로그인 바인딩 안에서 주입된 의존성들도 메모리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앞서 의존성 주입된 것들은 getView, getFind, 그 외에도 이제 getX 메서드들 함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존성 주입을 하게 되면 관심사에 따라 코드를 잘 분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높은 재사용성, 높은 가독성,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etX의 라우팅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getX는 toNamed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명명된 스크린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tBack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 스크린에 바로 전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발생한 모달을 지우거나 스낵바들을 사라지게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getX를 통한 라우팅을 위해서는 메인 파일에서 매터리얼 앱이 아닌 get 매터리얼 앱으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get pages를 통해 스크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toNamed 메서드를 통해 라우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getX에서 getPages 내부를 기술하는 코드인데요. getPage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 네임을 가지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 내부 페이지에 어떤 위젯을 메인 위젯을 보여줄 것이며 그 안에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기술된 바인딩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해당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은 각 페이지 간 전환이 될 때 어떤 트랜지션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우츠를 스태틱 프로퍼티로 공통 관리하여 코드 인텔리전스를 통한 예측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getX의 도입 배경 및 getX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getX의 구문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getX를 쓰면서 아쉬웠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getX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간혹 위젯 레이아웃을 잘못 짰을 경우 OBX의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간헐적인 이슈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getX 내부 동작이 너무 잘 추상화되어 있어 오히려 디버깅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해당 OBX의 동작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 부분을 디버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OBS의 동작을 깊게 파악을 하는 것이 다소 이제 트레이드 오프적 관점에서 문제가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존성 구조에 대한 설계가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의존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어떤 부분을 글로벌한 의존성으로 다룰지,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의존성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다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간 통신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업데이트가 된 데이터를 다른 화면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 다른 컨트롤러를 주입하게 되면 의존성 간의 계층 구조가 생겨서 의존성이 주입되는 순서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명확한 솔루션이 없어서 이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getX와 getX 패턴을 이용한 플러터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getX가 플러터에 입문하는 개발자분들에게 좋은 옵션 중 하나가 되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